축산, 검협전. 24화 물 위를 걷는 기인. 조심원이 화를 피해 잠시 의탁한 집에서 표창을 받고 도균이 강 한복판에서 등평도수의 절기를 목도하네. 다음 날부터 허월은 집안일을 정리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녔다. 홀로 남은 도균은 사부를 찾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여 어젯밤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일단 황학루로. 다음에 또 보세. 쪽지 문구와 마지막 인사말을 곱씹다가 혹시 황학루에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닐까 싶었다. 어차피 허월이 이것저것 처리하는 동안 며칠 더 머물러야 했기에 집안에 멍하니 앉아있느니 황학루에 가보기로 하였다. 매일 날이 저물 때까지 홀로 술을 마시며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며칠째 허탕이었다. 그리고 이랬째 그날도 황학루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다. 문득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웬 화상과 한 남자가 한 상 가득 차린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다. 괴상한 차림새에 흉측하고 눈빛에 살기가 가득한 이들은 바로 법원과 진랑이었다. 도균은 평범한 자들이 아니겠다 싶어 두 사람을 유심히 살폈다. 도균과 마주보는 자리에 앉은 진랑이 먼저 그를 발견했다. 늠름하고 강렬한 눈빛에 기품이 흐르는 엄상치 않은 젊은이구나 생각했다. 사부, 저 젊은이 눈빛이 아주 강렬한 것이 아무래도 무공이 깊은 듯합니다. 어느 문파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법원이 돌아보는 순간 아직 시선을 거두지 않은 도균과 눈이 딱 마주쳤다. 훤칠하고 준수한 외모에 의젓한 자세와 당당한 기계가 엿보일 뿐 아니라 한눈에 봐도 타고난 선골이라 과연 탐복할 만하였다. 공력은 갓 입문한 수준이고 검술 기천은 아예 없는 것 같군. 하지만 기골이 탄탄하고 타고난 자질이 확실히 뛰어나구나. 검술을 모른다면 아미파가 거둔 자는 아닐 것이다. 아미파에 뺏기기 전에 당장 서둘러야겠다. 너는 식사 마치는 대로 먼저 사시에 가 있거라. 나는 저 녀석을 꿰어 데려가마. 식사를 마친 후 진랑이 먼저 떠나고 법원은 주변 경치를 둘러보는 척하며 도균을 자세히 살폈다. 볼수록 마음에 들었다. 도균은 아까부터 자꾸 자신을 흘긋거리는 두 사람이 매우 거슬렸다. 무슨 꿍꿍이인지 비밀스럽게 숙덕이는 꼴이 여간 의심스럽지 않았다. 그중 하나가 먼저 자리를 뜨면서 또 한 번 눈이 마주쳤는데 확실히 호의적인 눈빛이 아니었다. 도균은 아직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지만 지난 몇 년 조심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덕분에 고수의 특징을 잘 알았다. 실력자가 확실한 두 사람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다면 절대 순순히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화상이 식사를 마치고도 돌아가지 않으니 자신을 노리는 것이 틀림없었다. 혼자 상대하자니 적수가 되지 못할 것 같고 조용히 도망가자니 젊은 혈기에 약하게 보이기는 싫었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원한이나 오해를 산 일도 없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일단 모르는 척하고 자연스럽게 주변 풍경과 거리를 둘러보았다. 그때 행인 사이에서 누군가 도균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세상에, 지난 며칠 오매불망 기다렸던 등평 도수의 고수, 바로 그 노인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부르려는데 노인이 다급하게 손짓하며 말렸다. 영문을 몰라 눈만 멀뚱거리고 있는데 벼랑간 가느다란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내 왼편에 앉은 화상은 오대파 악당이다. 너를 제자로 삼으려고 점찍은 모양이구나. 만약 거절하면 바로 죽이려 들 것이다. 지금은 내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니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 빠져나와 앵무주로 오너라. 저놈은 내가 주점을 나서길 기다렸다가 강제로 끌고 갈 생각일 터이니 차라리 먼저 말을 걸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놈을 속일 방법을 찾아보거라. 다음 말이 들리지 않아 창밖을 확인하니 노인은 벌써 한참 멀어진 후였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노인이 주점 밖에서 한 말이 어떻게 도균에게만 들리고 법원에게는 들리지 않았을까? 두 사람의 자리가 아주 가까웠고 법원은 사파 검선 중에서도 뛰어난 실력자가 아닌가? 무릇 검선은 내공을 바탕으로 길을 운용해 검을 움직이며 내공이 경지에 달하면 신검 합의를 이루어 검의 강약, 심지어 크기까지 조절할 수 있다. 노인이 방금 사용한 천리 전음은 온전히 길을 운용한 무공으로 오랜 수련을 통해 실처럼 가늘게 만든 선천진기를 상대방 귓구멍에 정확히 꽂아 넣을 수 있다. 이 소리는 아주 가늘고 약하지만 귓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또렷하게 들린다. 위아래 층 정도는 각분이 뛰어넘고 십리 백리 멀리까지 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 비검의 고수가 백리 밖에서 적의 머리를 베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도교는 노인의 말을 듣고서야 화상이 힐끗거린 이유를 알았다. 무엇보다 제자로 받아준다는 말에 뛸 듯이 기뻤다. 한데 어떻게 화상을 따돌려야 할지 막막했다. 보아하니 화상은 노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두 사람의 실력 차이가 명확하다는 증거였다. 도교는 노인의 말을 믿고 차분하게 방법을 궁리했다. 한편 법원도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는 중이었다. 도균이 황학루를 나서는 대로 놀라운 실력을 펼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인지 보여줄 셈이었다. 그러면 바로 무릎을 꿇고 제자로 삼아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도균이 한두 번 힐끗 쳐다볼 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머저리 같은 놈. 서로 눈치만 보는 사이 어느덧 유시가 되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도균과 법원 두 사람만 남았다. 두 사람 모두 무심히 강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꿍꿍이를 품고 있었다. 도균은 이대로 계속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으니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다. 이곳을 나서는 순간 화상이 강제로 끌고 갈 텐데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점원이 다가왔다. 홀로 앉은 도균이 따분해 보이자 지난 며칠 열심히 매상을 올려준 단골 손님에게 친절을 베풀려는 것이었다. 날이 식사 마친 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출출하지 않으십니까? 방금 잡아온 싱싱한 새우가 있는데 맛 좀 보시겠어요? 도균은 순간 묘수가 떠올랐다. 법과 상의할 일이 있어 기다리고 있어. 저녁에 만나기로 했으니 이제 곧 오겠구려. 신선한 재료가 있다니 어디 솜씨 좀 발휘해 보시오. 내가 속이 좀 불편해 잠시 실례 좀 하러 가야겠어. 혹시 내 벗이 오거든 금방 올 것이니 꼭 기다리라고 전해 주시오. 계산은 먼저 할 터이니 종이 좀 주시겠어? 도균은 은자 한 양을 내놓고 종이를 챙겨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원래 법원은 바로 쫓아가 실력을 뽐낼 셈이었는데 친구가 온다는 말에 생각이 바뀌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 않던가? 도균의 자질로 보건대 친구도 부족함이 없을 터이니 이왕 기다린 김에 친구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볼일을 보러 간다 했으니 금방 오겠지 싶어 굳이 따라가지도 않았다. 법원은 가만히 앉아있기 무료에 점원을 불러 안주를 2개 더 시키고 풍경을 벗삼아 술을 들이켰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도균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하네.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겨울 해가 짧아 벌써 어스름이 내려앉고 둥지로 돌아가는 새들이 어지러이 날아다녔다. 마침 점원이 등불을 들고 다가왔다. 음식이 맛이 없나요? 왜 선도 안 되십니까? 방금 저기 앉았던 공자 말이오. 말투는 이곳 사람이 아니던데 여기 단골이오?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아시오? 점원은 흉악하게 생긴 데다 술과 고기를 탐하는 화상이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도균에 대해 캐물으니 왠지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 않았다. 2번쯤 왔었나? 그냥 스쳐가는 손님이라 도시라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법원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 언짢았다. 문득 도균이 뒷간에 갔다 오는 길에 친구를 만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겠지? 어쨌거나 아미파가 데려가기 전에 본인 제자로 거두어야 하니?
항구에 며칠 더 머무르기로 하였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